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6월 18일 저녁 8시 31분입니다. 오늘 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했더니 컨디션이 겁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잔디 깎는 것도 그만뒀거든요. 이 방송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서 컨디션이 겁나게 좋아요.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라고 해도 저는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몇 가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중국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M2 통화량이. 항상 이네들을 보면 M2 통화량이 이 정도, 대략 한10% 이하가 되면 중국은 항상 통화량을 늘렸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가 있어요. 20년 중반쯤에 M2 통화량이 대략 한 12% 정도 되면 줄였어요. 통화량을. 그러면 지금이 딱 그 시기거든요. 줄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폭락하는 거고. 그 부분 유념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강의 등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했죠. 중국. 자,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이게 이게 10년 단위거든요. 잠시만. 마이크로펜. 제가 이제 이렇게 펜 글씨를 적을 때는 이 마이크로펜이 있거든요. 이거. 타블렛이라는 거예요. 타블렛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면 일반 우리 필기하듯이 부드럽게 돼요. 자, 여기를 보면 2016년 맞네. 이 단위는 10년 단위예요. 그러면 5년 단위네. 5년 단위. 이게 2006년, 2011년, 이게 2016년, 21년, 26년, 31년, 36년.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기구가 평가한 게 뭐냐면, 자, 36년, 2031년이 되면 중국이 글로벌 넘버원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대국이. 미국을 제끼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막 거품 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품 무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거품 무는 거예요. 그러면 미중 분쟁은 언제까지 되죠? 지속적으로 26년까지 우리 중간 틈새에 낀 글로벌, 특히 한국은 정말 대통령이 그 누가 되든 힘든 시간이 지속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고 2030년이 되면 대략 10년 뒤죠. 10년 뒤에는 안정화된다는 거죠. 이 체계가.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게 코리아예요. 코리아. 이 노란색 바탕이거든요. 한국은 자 이걸 보면 따라가게 띠리리리리 띠 따라갈게요.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리 띠 진하게 가야 되겠다.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한 2023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평타를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성장률이 국제기구가 판단한 게 이거예요. 떨어지고 대략 24년경 23년이나 24년경 24년경 같은데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 떨어진 24년 그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고 31년까지 유지가 되고 대략 한 33년
2033년까지 국제적인 경제 그 대국으로서 2030년 33년까지 유지가 되고 2024년 그 수치값이 2033년까지 유지되고 대략 2035년이 되면 꺾이고 그리고 2036년이 되면 또 이렇게 된다. 결국에는 꺾인다.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는 경제 대국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12등. 지금도 12등. 지금도 12등이고 지금 잠시만요. 지금은 11등. 지금은 11등. 지금은 11등 수정할게요. 지금은 11등이고 이제 꺾인다는 거예요. 꺾여서 12등이 된다는 거지. 12등 맞네. 12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이 2위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인도입니다. 인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인도. 제가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 협정. 인도가 거의 14등. 자, 지금 인도도 한번 가볼까요? (7등이에요) 7등 지금 현재. 경제 어떤 대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으로 하면 여기 보면 쭉쭉 올라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선진국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경제 어떤 그런 개념만 보면 우선 인도는 인구가 많잖아요. 우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로 그냥 밀어붙이면 돼. 그래서 뭐죠? 옛날에 노예 마인드로 자녀가 돈이다. 자식이 돈이다. 그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애를 출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머릿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이꼬르 돈으로 환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도는 경제대국이 되는 거다. 3등으로 2036년이 되면. 그러면 인도에 있는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2036년에는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대표적으로 인도에 무슨 뭐 인터넷 기업이나 뭐 많겠죠. 대표적으로 인터넷 기업이 유력하겠죠. 그런 거를 찾아내서 2036까지 홀딩하면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요 구독자분 중에 아까 그거 니콜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니콜라. 이거는 아직 제가 방송을 안 틀어놨고. 누구더라? 누가 뭐 물어봤는데. 하여튼 어떤 분이 그 니콜라 물어보셔가지고 관련 자료가 있어서 저도 니콜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니콜라가 아니었으면 요번에 물렸을 때 저는 못 빠져나왔어요. 자, 이걸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자, 2030년이 기점으로 해서 이 오일 수요 이런 것들 보고 가솔린 수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요 남색깔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이 색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석유 수요는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석유 수요가 줄고 본격적으로 EV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2030년이 분기점이 되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2030년이. 그리고 여기 보면 FCEV 이게 뭔가 알죠? 수소전기차.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전기차. 수소차와 수소전기차는 다른 거 아시죠? 수소차는 정확하게 순수 수소를 주입을 해서 수소의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생산된 전기가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구동계로 가서 구동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FCEV는 수소가 연료가 보조 연료가 되어서 화학 변화가 생기면 수소에서 생긴 전기가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장된 배터리에 저장된 그 전기를 구동계가 빼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이 설명 다 했죠? 자, 니콜라 투자하신 분은 이걸 잘 보시면 돼요. 2050년까지 그냥 존버하시면 돼요. 존버. 시련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냥 존버.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저점이 더 있으니까 그때 사시면 되고, 니콜라 글로벌적으로 본격적인 수요는 여기 보시면 대략 2030년부터 활성화가 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한 8년 남았네요.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FCEV가 내년 중반기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죠. 차가. 그러면 서서히 여기서부터 대중화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대중화가 안 돼요. 여기는 보통 한 관공서, 공공기관 이런 데서 먼저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캐파가 큰 트럭 회사들, 뭐 트럭으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창고 회사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25년에서 26년이 되면 이제 대중화, 진짜 대중화 되는 개념으로, 미국 중심으로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런 수소 FCEV 차가 대중화되는 거는, 대중화되려면 수소 인프라가 쫙 깔려야 되죠. 그 시기는 20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니콜라는 2050년까지 되면 그냥 이것만 보시더라도 엄청난 성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1, 2년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놓으면 웬만한 연금보다, 정말 웬만한 자식보다 효자 노릇한 니콜라. 테슬라도 뭐 당연한 거고. 테슬라는 근데 너무 이게 성장,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수익률이 니콜라보다는 덜하다는 거지. 수익률이. 이것만 봐도 딱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제자분들 딱 4명한테만 알려줬어요. 4명한테. 제가 그 전에 이제 08년 차트 따라간다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2022년이라고 말했죠. 02년 차트 따라간다 했죠. 00년도 아니고 02년 차트라 따라간다. 이걸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럼 어제 약간 올랐죠? 그러면 이거 다시 까야겠죠? 이게 가장 최근 자료예요. 다시 까야겠죠? 그러면 준, 줄라이. 그다음에 7월 6월 18일이니까 대략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떨어지고, 요 구간은 요거, 이거는 6월 말이나 또는 7월 뭐 1일까지 떨어지고, 7월 1일부터 한 뭐 7월 한 10일 정도까지, 7월 10일까지 반등치고, 그 다음에 다시 폭락한다. 대략 가면 7월 폭락하게 되는 계기가 있겠죠. 옵션 만기. 7월 옵션 만기일이 언제냐? (15일) 그러면 대략 한 7월 15일, 대략 한 7월 11일부터 7월, 잠깐만, 여기가 중심이니까 7월 10일까지는 안 되겠네요. 7월 한 보수적으로 한 7월 한 4일까지 잡을게요. 보수적으로. 그리고 7월 4일부터 옵션 만기일이 있는 7월 15일 정도, 15일이나 16일까지
대충 뭐 이렇게 떨어지는 기념을 하고, 그다음에 7월 한 17일, 줄라이니까 7월 한 17일 정도부터 주가가 또 월말까지 퍽, 대략 한 7월 20일까지 퍽 까이고,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한 7월 한 24일 정도부터 또 한번 반등 크게 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지금이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니까, 여기가 보면 대략 31이고 여기가 대략 40이면 10%, 대략 SPX는 10% 정도 더 빠지고, 이 과거 통계값으로 02년 차트로 보면, 그러면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지니까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더 빠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7월 한 20일, 7월 20일 정도까지. 그럼 여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기 저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반등치고, 그리고 오거스트 8월 대략 한 3일 정도까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이때는 실적 발표 때인데, EQ 실적 발표 때인데, 실적.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02년이랑 지금은 또 달라. 우선은 이거는 보지 마요. 이거는 보지 마. 이거는 나는 못 믿겠어요. 실적 발표 개박살 날 거거든. 이거는 못 믿겠어. 나는 이거는 못 믿겠어. 하지만 어쨌든 한 이 정도까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는. 자, 우선은 큰 그림은, 우선 올해 그림은 대충 02년 기준으로 따라가면 이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02년인데 그러면 03년까지는 어떻게 되냐? 요거 여기 보면은 12, 11, 10, 10이니까 한 10월 초, 10월 대략 한 19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 이게 10월 19일 정도 된다고. 그때가 바닥이라고. 10월 19일 정도가. 그럼 이게 10월 19일이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EQ 때 2분기 실적 때 얼마나 올라갈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종합적인 자료를 보기 때문에 EQ 때 실적이 안 좋아서 이 그림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바닥은 10월 19일 10월 19일 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 내년이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 큰 그림은 그런데 여기 뭐 정확하지도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이렇게 훅 까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참고만 하시면 된다. 큰 그림은 그러니까. 다 말했나? 이렇게 다 말한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죠? 감사합니다.